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6년 만에 새 예술 영화가 나왔다고 하죠. 네, 지난 9일이었어요.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조선 사이오 예술영화 촬영소가 제작한 영화 하루낮 하룻밤이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영화를 내놓고 소개하는 것은 거의 6년 만인 것 같아요. 하루낮 하루밤. 네. 영화 내용은 어떤가요? 2년 전에 84세의 세상을 떠난 전쟁 노병 라명희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해요. 이 라명희 씨가 누군가 봤더니 1958년 2월 한 고위 간부 집에 이제 그때는 간호사였나 봐요. 주사를 놔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해서 그 당시 전 김일성 주석을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편지로 써서 네. 김일성 전 주석에 전해서 그의 생명을 살렸다. 이렇게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도 그 간호사의 일대기라기보다는 그 간호사의 그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이 하루낮 하룻밤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는데 이건 뭐 북한식 표현입니다. 심금을 틀어잡는 역동적인 사건 전개, 예상을 뒤집는 극구성의 탐구 도입으로 행동의 예술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극적 견인력을 비상히 높였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시종 긴장과 격동 속에 빠져들게 하는 영화는 새로운 경지에 올라선 우리 영화 예술의 발전상을 실감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내놓았는데요. 6년 만에 새 영화를 만들어 내놓은 이유가 뭔가요? 김정은 비서가 지난달에 당 선전일꾼 강습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는 감화력과 파급력이 제일 큰 사상 교양 수단이다. 변혁과 부흥의 새 시대 요구에 맞는 명작들을 많이 창작해서 온 나라를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전선동부에도 노동당 내 전문 부서로 문화예술부를 신설을 했고요.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른바 사상전, 선전선동전 차원에서 영화를 내놓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사상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최근 전국의 모든 당 조직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통달 경연 대회도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작년 8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이 개정이 됐는데요. 이제 이 새로 개정된 규약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당 조직들의 개정된 당 규약을 통달하라 지시를 내리고 이 문답식 경연, 이른바 시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함경북도 당위원회 이 경연 내용이 얼마 전에 취재가 됐습니다. 도당이 부서별로 당원들의 당 규약 통달 상태를 파악한 뒤에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문답식 경연을 했다는 거예요. 도당 간부부가 가장 성적이 우수했고요. 네. 도당 근로단체부가 성적이 가장 나빴답니다.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간부부 가운데 표창과 당원 등록과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좀 재밌는데 표창과 직원들이 표창장을 받았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도당 표창 받고 부상으로 콩기름 50kg을 공급받았다 이런 겁니다. 근데 참가한 당원들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결과다 이런 불만도 나왔다고 해요. 왜 이런 불만이 나온 건가요? 이게 내막을 봤더니 평가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경연에서 이 도당 표창과하고 도당 당원 등록과가 지금 이제 모범 우수상을 받았는데 콩기름 타갔는데 네. 실제로는 성적이 가장 안 좋았대요. 근데 왜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표창과와 당원 등록과에서 상품을 받아갔을까? 표창까지 받아가고 네. 이게 뭔가 봤더니 4월 15일 날을 맞이해서 국가 수훈이라든가 표창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입당할 때 입당 몇 명해 이걸 다 정하는 것이 당원 등록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창과와 당원 등록과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 매기는 사람들이 표창 받아야 되니까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원 등록 자기가 좀 당원 등록을 많이 해야 자기 권력도 생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점수를 그 과 직원들 눈치를 보느라고 후하게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쨌든 사실 전량 세대도 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북한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당 핵심 간부들이 지금 규약 외우느라고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습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나마 부정과 반칙으로 이 사상 교육이 얼룩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상 교육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네,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 음.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소년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달라졌다는 소식도 있죠. 네, 이제 이것도 사상전, 선전선동전 북한 당국이 벌이고 있는 이 사상전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법무부에서 지난 4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소년 처벌에 대한 의견안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 제의서를 냈고 1호 비준. 김정은 비서가 비준했다는 거죠. 이걸 8일 날 받아가지고 전국 사법안전기관들에게 과업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이래요.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등 이른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위반한 소년들의 처벌 규정을 바꾸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변경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는 지난 2년간 이 법을 위반한 14세 이하 소년들의 그 처리 사항을 개인 문건에서 삭제하라. 그리고 현재 수사 구금돼 있는 사람은 전부 풀어주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법적 처리된 경우를 빼고 22년 4월 8일 이후는 수사 구금 중인 사람들 이거 다 구금 해제하고 그냥 교양하라. 교육을 하라는 거죠. 처벌 대신.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5가지 중에서 세 번째 살펴보면 14세 이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교양 처분을 적용을 하라. 그리고 부모가 속한 학교가 책임지고 교양을 하라. 그러니까 처벌보다는 교양을 하라는 내용들이 주요 뼈대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 규정을 완화를 한 건데 당에서는 명절을 맞이해서 이 당이 청소년들한테 배려를 한 거다. 이렇게 선전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평양에서는 남조선 화면 음악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이게 뮤직비디오 같은 건데 그걸 돌려보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각각 선교구역과 랑랑구역 안전부에 잡혀온 13살 초급중학교 남학생 10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사 중이었는데 구류장에 구금돼 네. 있다가 이번 이 조치 때문에 풀려나기도 했답니다. 처벌 수위가 보다 네. 이제 완화돼서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소년들의 처벌 수위를 낮춘 이유는 뭔가요? 일단 2가지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만 첫 번째는 애초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에 법을 위반한 소년들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기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법기관에서는 이거 어린 학생인데 13살, 12살인데 이거 어떻게 강하게 처벌을 못 내리겠어. 그냥 교육해서 내려보내. 이렇게 판결을 한 쪽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성인하고 똑같이 중형을 막 13년, 14년을 선고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관에 따라서 판결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그래서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아마 저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 같아요. 전국 안전기관, 그러니까 이제 경찰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소년의 90% 정도가 지금 외부 문화를 보고 듣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 위반 소년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처벌을 하면 온 나라 소년들을 다 처벌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봐야 소년들의 저항과 반발이 커져서 오히려 사상전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비서가 전방위적으로 인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 교양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네네.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사상교육, 사상전, 선전선동전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그 체제와 사상에 대한 신념, 믿음, 네. 애정 이런 걸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상이라든가 그 사상을 구현한 체제가 인민을 잘 살게 해줘야 우리 체제가 좋은 체제구나. 그 체제나 사상에 대한 신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인민 경제가 거의 망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반복하고 규약을 막 외우라고 하고 또 외국 거 보면 처벌하고 막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그 체제와 사상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 생길 것인가?
그러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신념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사상과 체제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겠죠. 네. 또는 그 두려움도 커지겠지만 이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아마 분노도 강해질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소년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이런 현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문제, 북한의 사상 전이 효과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는 북한 사상을 지도 사상이라고 북한은 표현합니다만 그게 주체 사상이에요. 네. 근데 주체 사상이 지금 한 20년 전부터는 전혀 진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늘 사상 강국이라고 하면서 주체 사상의 발전 풍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동안 쭉 보면 뭐 성군 사상이네, 최근에 김정은 비서는 인민대중 제일주의 사상이네, 이렇게 마치 새로운 사상이 나왔다고 주장은 하고 있고 그걸 막 교육합니다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30년 전에 주체 사상이 있던 이 원리들을 그냥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상도 나오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이 사상을 새로운 사상이라고 그냥 교육해봐야 네. 이게 과연 인민들에게 충성심이라든가 신념을 심어줄 수 있겠느냐, 효과를 거두기는 거의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은 비서의 사상 교육과 선전 선동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